챕터는요. 시험을 보든 취업을 하든 현대사회에서 경쟁은 불가피하겠죠. 하지만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다 보면 마음까지 황폐해지고 병들기가 쉽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이런 경쟁 속에서 조금은 덜 지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함께 해주세요. 여기 도표만 보시면 너무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20대의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이 표는 이제 16년까지만 나와 있는데 당연히 17년, 18년 계속 늘어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거는 병원에 온 진료 환자 수니까 실제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은 통계자료를 이것만 가져왔지만 수많은 통계자료에서 공통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20, 30대의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그 급증 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왜 20, 30대가 힘들까요? 이 대답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그리고 실제로 우울감을 겪고 있는 그 20, 30대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동일해요. 저도 나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방금 전에 강연을 하신 이범 선생님께 17년 전에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때 얼마나 유명하셨냐면 요즘 이렇게 뉴스에 보면 그 새로운 핸드폰이 출시될 때 1등으로 사기 위해서 줄 서고 이러잖아요. 저 때는 이범 선생님 학원에 전날 밤부터 학생들이 줄을 섰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라면하고 삼각김밥 먹으면서 줄 지켜주고 이랬었는데 저도 나름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 진료실에 찾아오는 그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제가 그때 태어나서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냐면 제 병원에 진료받으러 올 시간이 없어요.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 되고 그럼 너 주말에 못 오니? 아, 주말엔 당연히 학원 가야죠. 학원 끝나면 몇 시인데 제가 아무리 야간 진료를 해도 저보다 늦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의과대학도 저 때하고는 또 다르대요. 저희 때는 그래도 어떻게 졸업만 하면은 이제 똑같은 의사가 된다. 뭐 1등이든 꼴찌든 똑같은 의사다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아무리 바쁜 수업 중에도 좀 놀 거는 놀고 방학 때는 방학도 굉장히 짧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 걱정 안 하면서 열심히 놀았었는데 요즘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방학 때도 교수님 연구실에 나가서 실험을 하고 논문에 자기 이름을 올려야 된대요. 그래야 나중에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추세라고. 그럼 이제 의과대학에서 살아남아서 의과대학 교수님이 되면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하루에 뭐 100명씩 넘게 환자를 봐도 논문을 그 와중에 또 써야 돼요. 논문 점수를 못 채워서 가끔씩 병원에서 쫓겨나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렇게 바쁜데요. 대체 언제 하라는 건가? 왜 이렇게 모두 다 힘든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사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두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는 확실해요. 10대 때는 이제 눈앞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 대입을 앞둔 경쟁자들이고 20대 때는 취직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30대 때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죠. 뭐 그런 대입, 취직, 뭐 살 집을 구하는 거 이런 게 뭐 쉽지 않을 때가 있었냐마는 요즘은 확실히 그에 들어가는 정도, 노력의 정도나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됐어요. 우리 삶은 100m 달리기 같은 그런 잠깐만 힘을 내면 되는 그런 시합이 아니에요. 이런 마라톤 같은 어떻게 보면 마라톤보다 훨씬 더 끝나지 않는 긴 시합이죠. 근데 여기 사진을 보면은 아실 거예요. 분명히 이 앞에 빈 공간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누구도 앞서서 달려 나오지 않잖아요. 가끔 이제 뭐 여름에 마라톤 올림픽이나 아니면 겨울에 올림픽 때, 동계올림픽 때 뭐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팅 이런 걸 보시면 맨 먼저 앞서 달려나간 분들이 결승선에서는 어떻게 되시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속도 조절이란 게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진료실에서 쉬지 못하는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나요. 내가 잠깐 쉬고 있을 때 남들은 계속 달리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퇴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스터디해야 되고 회사원인데도 영어학원 가야 되고 독서 클럽 다녀야 되고 쉬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의 뇌는 컴퓨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컴퓨터를 우리가 쉬지 않고 프로그램을 여러 개 계속 돌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에러가 나요. 버벅거리기 시작하고. 사람의 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퇴근할 때 컴퓨터 끄고 퇴근하잖아요. 다음날 다시 켜고. 그런 것처럼 뇌에도 휴식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결국엔 달리다가 쓰러지게 되죠.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 뵙게 돼요.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마지막 학년이 되면 6년 코스 중에 마지막 학년이 되면 이제 의사고시를 앞두게 돼요. 그걸 통과해야만 의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통과 못하면 6년 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시작하는데 저희 때 정신과 교수님이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하는 타이밍에 수업에 들어오셨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되게 중요한 걸 말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다. 집중력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 8시간 이상 넘지 못한다. 너희들 내일부터는 오전에 4시간 공부하고 점심 먹고 4시간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 먹고는 놀아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게 장거리 달리기에서 훨씬 더 지치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모두 다 너무 듣고 싶어 하던 말을 이렇게 권위자가 해주니까 너무 반가웠죠. 그래서 모두가 그 방법을 정말 열심히 따랐어요. 저도 열심히 따랐고. 근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일단 내가 저녁에 놀아야 되니까 맘 편하게 놀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낮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오전 4시간이란 걸 채워야 되니까 밤에도 너무 늦게까지 놀진 않아요. 그냥 자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로 정말 꾸준히 달려갔었고 모두 다 좋은 결과를 냈었고 저는 지금도 그 방법이 되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이제 장래의 수험생 혹은 지금의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꼭 그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마라톤 시합을 하면은 누구나 보면은 도중에 음료수나 물을 한 모금 마셔요. 이때도 안 마시고 더 빨리 나가면 한 발짝 멀리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길게 가지 못하겠죠.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뭔가 청량감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게 필요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런 건 뇌 호르몬들을 재충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면 결국 번아웃 되게 돼요. 그때가 되면은 예전엔 내가 재밌게 했던 것도 더 이상 흥미가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의욕도 들지 않고 짜증만 쉽게 나고 잠도 깊게 못 자요. 저는 우리나라 수많은 수험생들 그리고 공시생들이 그런 번아웃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럼 이제 내가 좀 지쳤구나. 쉬었다 다시 충전하고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면서 본인을 더 채찍질하고 노력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 되죠.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고장난 거니까요. 그런데 안 되니까 또 스스로를 자책하고 우울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중에 쉬고 재밌는 거를 해야 돼요.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거 좀 하세요. 해야 돼요. 좋은 거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또 그렇게 경쟁적으로 좋은 걸 하려고 그래요. 뭐 남들 다 하는 거 좋은 거 해야 될 것 같고 핫하다는 데 가서 놀아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 나름대로 피로감을 불러올 뿐이고 뇌가 지금 지쳐 있는데 그런 게 잘 되겠어요? 그냥 뭐 친구와 잠깐 만나는 거, 뭐 내가 좋아하는 게임 딱 한 판 하는 거, 뭐 운동 잠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뇌에 말 그대로 리프레시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 꼭 말하고 싶은 건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1년쯤 전에 처음으로 TV에 이제 출연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너무 긴장이 됐죠. 너무 긴장이 되고 저랑 그 팟캐스트를 같이 진행하는 친구가 둘이서 나가게 됐는데 이제 딱 스튜디오에 가니까 현실감이 안 드는 거예요. 이제 뭐 보던 연예인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내가 지금 꿈을 꾸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막 시야가 흐려지더라고요. 이런 게 불안 증상이구나 막 느꼈는데 제가 그때는 진짜 대본을 다 외워갔거든요. 정말 열심히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분들이 질문 하나 던지면 열심히 읊었어요. 그분들 눈도 못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그 생각만 하고 목소리는 점점 조그매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친구를 보니까 얘는 평소랑 똑같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그래서 와, 얘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그래도 그나마 같이 나와서 다행이다. 내가 망신 안 시키겠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열등감, 비교 의식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든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 녹화가 끝난 다음에 둘이서 첫 TV 출연을 기념하면서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리에 딱 앉자마자 그 친구가 저한테 아니 형은 어떻게 그렇게 평소하고 똑같이 말을 잘해? 긴장을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무슨 소리 하냐. 나 진짜 너가 똑같이 말하던데 이러니까 그 친구도 아 무슨 소리 하냐고 자기는 너무 떨려서 미리 어떤 그 불안을 가라앉히는 약까지 먹고 나왔는데도 견딜 수가 없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크게 느꼈죠. 아 비교되는 감정, 열등감이라는 건 이렇게 생겨나는 거구나. 실체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서 더 크게 느낀 건 그 비교되는 감정이란 거를 그 대상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면 많은 거를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앞선 두 분이 너무 강연을 잘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또 나는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래 나는 그냥 내 할 것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좀 저를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이런 마라톤 똑같아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보여요. 내 뒤에 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항상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이면 항상 불안해져요. 내가 이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 건가? 지금 이 속도는 적당한가? 이런 질문들로 계속 자기를 자책하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게 되죠. 근데 그럴 때 아니야, 잘 가고 있어. 우리 잘 가고 있어. 맞아. 야, 나도 지금 너랑 똑같은 감정 느끼는데 이런 얘기를 나눌 그런 팀메이트가 있다면 훨씬 더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분들, 수험생들이 친구 만난다. 절대 막으시면 안 돼요. 혼자서 그 과정 중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버티려면 속도 조절을 해야 되고 중간중간 재충전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든 경쟁 사회에서 너무나 지쳐가는 우리 모든 청춘분들이 앞으로 지치지 않기를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들을 찾아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짧은 강연 마치겠습니다. 경쟁에 덜 지치려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가야 한다. 이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아프리카의 옛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생각하는 콘서트 역시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하나 함께 모여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오늘 방청객분들은 세 분의 강연을 듣고 어떤 생각들을 나누셨는지 한번 이야기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이 뇌구조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글자가 뭔가요? 위로. 네, 장재열 대표님의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너무 다행이다, 잘 됐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던 경험이 혹시 이범 선생님이나 아니면 김주영 전문의께서도 있으셨는지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는지도 공유를 좀 해주세요. 선생님은 설마 시련이 없다고는 안 하시겠죠? 저는 제일 친한 친구 둘이 일찍 죽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2002년에 교통사고로 죽었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가까웠던 친구는 2001년에 병으로 일찌감치 세상을 떴는데 그래서 저는 제일 친한 친구가 저희 와이프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위로가 되는 순간이 저희 와이프가 저를 안아줄 때예요. 여기 마침 아마 기혼으로 추정되는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집에 만약 남편분이 있으면 없는 분은 뭐 제외하고 남편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좀 꼭 안아주세요. 아내분의 존재가 가장 큰 위로가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